오늘은 교착 상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델은 프로세서들이랑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자원들이랑 그리고 이 자원들은 또 다양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원들 안에 인스턴스라고 같은 타입의 자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프린터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세스는 다음 순서로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요청해서 즉시 허용되지 않으면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프로세스들이 자원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방출은 다 사용을 하고 자원은 다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고 요청하고 방출하는 게 시스템 호출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 테이블에 기록을 한대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은 그 프로세스 큐에 입력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말한 교착 상태의 정의는 한 프로세스 집합 내에 모든 프로세서가 그 집합 내에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프로세스가 얘한테 여기 있는 자원이 여기한테 할당되는데 프로세스 1, 2는 이 자원을 프로세스 1이 만약 얘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기다리는 이 상태가 교착 상태인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말할게요. 이게 사이클이 있어야지 교착 상태인데 그 한 프로세스 집합 내에 모든 프로세스가 그 집합 내에 다른 프로세스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기다리는 걸 일단 교착 상태라고 하고 뒤에 차차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일한 자원 타입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프로세스의 교착 상태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원 타입 사이에도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의 특징으로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될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데 상호배제는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자원을. 나만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점유함의 대기는 내가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갖고 있는 채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점유된 자원을 내가 요청해가지고 그것을 대기하는 상태를 점유하면서 대기한다라고 하고, 미선점은 내가 강제로 그 자원을 원한다고 해서 강제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점유하고 있는 아이가 방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순환대기는 순환하면서 대기를 하는 건데 P1이 P2를 대기하고 P2는 P0를 대기한다. P0는 P1을 대기한다.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서로를 대기하는 걸 순환대기라고 해요. 이제 자원할당 그래프예요. 자원할당 그래프는 뭐로 이루어졌냐?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정점은 프로세스랑 자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만약에 아래에 있는 자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이렇게 PI에서 RJ로 가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PI가 자원 타입 RJ의 인스턴스를 하나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RJ에서 PI로 이렇게 짝대기가 가 있는 거는 그 자원 타입에 있는 인스턴스 하나를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된 거예요. 이게 할당이 돼가지고 이런 간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 간선, 이것을 할당 간선이라고 한다. 프로세스는 보통 우리가 원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원은 우리가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안에 이렇게 점점들이 볼 수 있는데 이 점점들은 인스턴스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에 대한 자원이다. 그러면 프린터 1, 2, 3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 간선은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인스턴스가 할당된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나가야 되고요. 이 요청 간선은 그 P에서 R 이 자원 타입 하나를 그냥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가리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즉시 할당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할당 간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림 7.1은 자원 할당 그래프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볼 수 있고 자원은 4개 있어요. 그리고 간선은 각각 요청 간선과 할당 간선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스턴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이 프로세스 2만 보면 이 R1과 R2의 자원을 한 개씩 할당을 받고 점유하고 있고요. R3를 대기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나요? 여기는?
네, 여기는 사이클이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는 사이클이 있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교착 상태를 갖는 자원 할당 그래프로 사이클이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이클이 있는데 교착 상태가 아닌 거예요. 봅시다. 자, 여기서 사이클이 있는데요, 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P2가 내가 다 사용했으니까 나 이제 방출할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출이 되면 얘를 대기하고 있는 애한테 할당해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나 다 사용했어 이러고 이제 얘를 방출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얘를 요청하고 있는 애한테 할당을 해줘요. 그럼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P2랑 P3는 점유하며 대기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착 상태 처리 방법으로 가볼게요. 교착 상태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교착 상태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예방 회피, 그리고 교착 상태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 세 번째로 교착 상태가 발생했지만 그냥 무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교착 상태 예방부터 뭐 회피까지 뒤에 계속 하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교착 상태 예방은 필요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성립되지 않도록, 아까 전에 뭐 있었죠?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그리고 뭐 순환되기랑 그리고 비선정까지 있었죠? 이게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의 예방이에요. 그리고 교착 상태 회피는 프로세서가 일생 동안 요구하는 사용할 자원의 부가적인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내가 앞으로 요구할 거, 뭐 사용할 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는 교착 상태가 발생했는지 결정하는 시스템 상태를 조사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교착 상태로부터 복구를 하게 하기 위한 알고리즘까지 우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 예방입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상호 배제는 비공유 모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유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하면서 대기, 내가 자원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다른 점유된 자원을 내가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때 다른 자원을 점유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보장해야 된다. 내가 자원을 요청할 때는 내가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프로토콜은 2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필요한 자원을 미리 다 점유해 놓을 수 있을 때만 내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당장 필요한 자원만 점유를 하고 방출한 다음에 또 내가 그때 필요한 자원을 또 점유하고 방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프로토콜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자원들이 할당된 후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이용도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T 시간 동안 내가 0초, 1초, 2초에만 사용을 하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다음에 100초에서 뭐 3 이렇게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동안 자원이 되게 이용도가 낮겠죠. 그리고 기하 상태, 내가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이 미리 다 점유한 자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다른 자원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만약에 할당해서 점유받고 또 이거를 방출하고 또 점유하고 이렇게 한다고 2번째 프로토콜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많은 프로세서들이 또 이거를 기다렸다가 또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낮은 애는 계속 못하게 되는 기하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제 비선점으로 가볼게요. 이 비선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선점을 해야겠죠. 선점을 하려면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즉시 할당할 수 없는 자원을 요청하면 이들 자원들은 묵시적으로 방출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자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자원을 내가 대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원을 그냥 방출해서 야, 나 어차피 대기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써!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새로운 자원은 물론 이미 점유했던 옛날 자원들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 때만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서 뭐 해주다가 내가 이제 그 애들이 다 썼대.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원을 다시 획득받았고 대기해야 될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이제 순환대기로 가볼게요. 순환대기는 모든 자원 타입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서로를 대기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거는
이 자원 타입들한테 순서를 부여해주는 오름차순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나온 파트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착상태 회피입니다. 교착상태 예방 알고리즘은 아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가 나왔겠죠? 장치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시스템 처리율도 감소된다고 앞에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착상태를 회피하는 다른 대안은 자원이 어떻게 요청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가용한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available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각 프로세서한테 할당된 자원, allocation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프로세서가 앞으로 요청하거나 방출할 자원, request는 무엇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프로세서가 요청할 각 타입의 최대 자원수, 맥스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교착 상태가 이 맥스 최대치니까 이것만 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환대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을 할당하는 걸 검사하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available 가용한 자원수, 그리고 할당된 자원수, 그리고 프로세서들이 최대 요구하는 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함께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알고리즘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 상태가 계속 안정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안전 상태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안전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안전한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세서가 특정 순서를 가지고 종료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는 반대겠죠? 종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 순서가 없다. 그래서 교착 상태가 만약에 불안전한 상태여야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교착 상태다, 불안전 상태다를 거의 비슷하게 쓴다고 하네요. 자, 여기 있는 예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P0, P1, P2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치로 요구하는 자원수는 얘는 14, 9예요. 그리고 할당된 거는 5, 2, 2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 배웠나요, 아직? need는 내가 최대로 필요로 하는 것에서 내가 이미 할당된 것을 빼주면 내가 앞으로 요청 가능한 내가 앞으로 필요한 그런 니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줘야겠죠. 그러면 5, 2, 7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available이 초기에 12였어요. 근데 내가 이미 할당해준 거는 9개가 있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용 가능한 거는 3개입니다. 3개로 내가 필요를 충족시켜줄 게 뭐가 있죠? 네, P1을 일단 해줄 수 있겠죠. P1을 해주면 5가 돼요. 5로 얘를 할당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왜 5가 되냐? 얘가 3으로 2를 할당해줄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방출하고 얘의 그 할당된 걸 가져옵니다. 그럼 5가 되겠죠. 5로 내가 뭔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는 바로 P0예요. P0한테 필요한 걸 해주니까 얘도 이제 방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 5 더하기 5, 10이 됩니다. 10으로 7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전 순서가 나오는 안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 순서는 P1, P0, P2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P2에 할당을 한 개 더 해줬어요. 3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맥스에서 얼로를 다시 빼니까 6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available은 내가 사용 가능한 게 하나 더 할당해주니까 10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2예요. 2로 할당 가능해준 게 가능한 게 무엇이 있나요? 얘가 있죠? 그리고 얘를 할당해주니까 4가 됐겠죠. 왜냐면 더하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할당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니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불안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 상태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방법을 계속 마련해야 돼요. 뭐 계속 미루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는 많은 양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은 내가 할당받을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그걸 반납하고 이걸 모이다 보면 내 것도 할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안전 상태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뭐 미루고 이런 기다리는 상태가 발생하겠죠. 이런 기다리는 상황이 자원의 이용률을 되게 낮게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알고리즘 두 번째, 자원 할당 그래프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이것의 가정은 각 자원 타입마다 하나의 인스턴스만 갖는다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약간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없는 거죠. 그 예약간선을 쓸 수 있는데 예약간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PI가 RJ를 방출했어요. 그리고 그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내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R2의 자원을 내가 요청을 할 거야. 나중에 나 할당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PI가 만약에 RJ에 이걸 할당받은 것을 만약에 방출했어요. 그럼 내가 언제 또 다시 얘를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요청간선으로 이렇게 예약간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청간선 PIRJ를 이게 예약간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약간선을 만약에 내가 할당간선으로 바꿔줬는데 이게 사이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요청을 내 자원 할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클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교착 상태 회피니까요. 그래서 사이클이 발견되면 그래서 얘한테는 이렇게 할당을 못 해주지만 얘한테 만약에 할당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얘한테는 할당을 해줄 수 있답니다.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이에요. 은행원 알고리즘은 종류마다 자원이 여러 개 있어도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은행에 손님이 되게 많은데 그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순서대로 손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자료 구조가 필요한데요. n을 프로세스 수라고 하고 m을 자원 종류라고 해봅시다. 저는 이것을 아멘으로 외웠어요. available, max, allocation, need 이렇게요. 그래서 available은 각 종류별로 가용 자원한 개수. 그래서 available J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표기하냐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맥스 최대로 필요한 자원수, allocation 현재 내가 할당해준 거, need는 내가 향후에 요청할 수 있는 자원수 개수다. 그래서 여기서 표기하는 방법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성 알고리즘입니다. 안정성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work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work는 m이라고 하고요. 크기가 m인 벡터라고 하고 finish는 n인 벡터라고 합시다. 이 n은 프로세스의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work에는 available 현재 가용한 자원의 개수를 초기값으로 둡니다. 왜 work를 뒀냐면 이 work를 계속 바뀌는 수기 때문에 변수를 뒀고요. 이 i는 0부터 n-1까지. 그래서 finish i가 first냐 그 프로세스 pi가 끝난 게 거짓이냐 이걸 묻는 거죠. 현재 지금 끝난 프로세스는 없으니까 다 false로 지금 초기 값을 줍니다. 그래서 아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i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게 거짓이다. 끝난 게 거짓이고 이용 가능한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게 적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PI가 거짓인데 내가 필요한 게 사용 가능한 것보다 더 많아. 그러면 이게 안전 상태가 아닌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용 가능한 거 이것을 내가 PI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PI의 갖고 있던 자원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게 work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끝났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finishy가 true면 안전 상태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여부를 알아내는 데는 m 곱하기 n의 제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하나의 프로세스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원 m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자원, 전체 프로세스들이 하는 작업이니까 m 곱하기 n 곱하기 m이 돼가지고 n제곱 곱하기 m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자원 요청 알고리즘으로 넘어갈게요. 이 자원을 요청하는 알고리즘은 다음으로 자원을 요청을 안전하게 들어줄 수 있는지 검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선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request ij는 k, pi가 rj를 k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요청한 것이 pi가 요청한 것이 pi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야겠죠? 당연히 적어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요청한 것이 사용 가능한 것보다 적어야지 내가 할당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다른 프로세스가 먼저 해가지고 그것을 방출해가지고 이용 가능한 것이 증가하면 나를 언젠가는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성립을 하면 밑에 식으로 넘어가요. 이용 가능한 값에서 request를 빼줍니다. 왜냐면 내가 할당해줬으니까 내 이용 가능한 값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할당한 것에서 request를 더해줍니다. 왜냐면 요청한 것을 할당해준 거니까 할당한 것을 더해주고요. 필요한 거 내가 할당해줬으니까 이제 그 할당해준 거는 필요 효과 없겠죠. 그래서 need에서 request를 빼니까 그게 need가 됩니다. 네. 그런 말이고요. 예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것이 332예요. 왜냐면 A의 자원은 10개 있고 B의 자원은 5개 있고 C의 자원은 7개가 있어요. 그러면 15, 7이에요. 여기서 뭘 뺄 거냐? 내가 이미 할당해준 거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다 더하면 7이고 다 더하면 2고 다 더하면 5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사용 가능한 게 초기에 이만큼이었는데 이미 할당해준 걸 빼주니까 332가 나와요. 332가 나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자원들을 요청을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max에서 allocation을 뺀 need를 구합니다. 왜냐면 내가 앞으로 얘는 향후에 요청할 거니까 이용 가능한 걸로 충족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332로 충족시켜줄 거는 P1이 첫 번째로 됩니다. 그래서 P1에 그 할당된 값 방출되니까요. 더합니다. 532가 돼요. 그리고 다음을 532로 해줄 수 있는 애를 보니까 P3죠. 그래서 P3를 할당해주니까 P3의 자원을 방출합니다. 더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할당해줄 수 있죠? 743으로 P4를 할당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P4를 할당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할당된 것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745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얘도 할당해줄 수 있어요. P2. 그래서 P2에 할당된 값도 더해주고요. 마지막으로 P0에 있는 값을 할당해주고 이거는 안전 순서가 나왔으니까 안전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P1이 102라는 request 값을 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P4가 330을 요청했으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P1이 할당된 상태에서 020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볼 건데요. 저와는 이 020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020을 요청했어요. 내가 102랑 020을 추가로 해줬으니까 122를 아까 전보다 더 필요로 했겠죠. 할당을 해줬겠죠. 그러면 332에서 122를 빼주니까 210이 나와. 210. 근데 여기서 내가 원래 332였고
2를 빼주니까 0, 3, 2였죠. 근데 내가 지금 요청하는 거는 얘보다는 작으니까 알고리즘 상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용 가능한 것보단 작으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게 0이 0, P0, 0이 0 보다 내가 작죠. 그리고 내가 available보다 작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할당 뭔가 충족시켜줄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순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안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착상태 탐지입니다. 교착상태를 탐지하는 것은 교착상태가 발생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시스템 상태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만약 교착상태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알고리즘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원 타입이 한 개씩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착상태 탐지는 대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대기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은 이 R0, 이 네모들을 없애면 얘는 R1을 요청했지만 이건 얘한테 이미 할당됐으니까 이렇게 점점 하나씩 바꾸면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입의 자원을 여러 개 가진 경우에는 available allocation request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RR라고 외웠는데요. 너 오늘 화장 너 오늘 화장 안 했지? 내가 탐지해볼게. 아이라인 그렸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유치하죠? 하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해봤을까요? 되게 이건 은행원 알고리즘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자원 타입이 여러 개 가진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하는 그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은행원 알고리즘은 회피 알고리즘이었고 얘는 탐지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은행원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을 탐지하고 내가 회복하는 방법까지 있었지만 얘는 그냥 탐지하고 교착 상태 있어? 그럼 나 관심 있어. 교착 상태 없어? 그럼 나 관심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탐지만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work는 m이라고 하고 finish는 n이라는 벡터를 둡니다. 그리고 work가 잘 지키고 있네요. 그 work의 available의 초기값을 주고요. i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 다른 점은 이 allocation은 0이 아니면 finish는 false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당한 게 있어.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할당된 게 없어. 그러면 너 종료했구나. 이미 다 방출을 했구나. 약간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할당된 게 없으면 finish는 true다. 그래서 만약에 finish가 false인 걸 발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것이 사용 가능한 것보다 적은 그런 프로세스 찾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찾았으면 내가 그거를 방출할 거니까 work에 더하고요. 이게 finish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I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텝 4로 가는데 finish가 false이면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할당된 게 없는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 끝났는데 요청한 게 이용 가능한 것보다 커. 그러면 교착 상태겠죠? 네, 그겁니다. 탐지 알고리즘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교착 상태로부터 회복하려면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프로세스를 그냥 다 중지시키는 거나 한 개씩 중지시키면서 교착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중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선점하는 방법으로는 희생자를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후퇴, 안전 상태까지 후퇴시키는 거, 그리고 기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선점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을 희생자로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후퇴를 시킬지, 그리고 기아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한정된 프로세스가 기아 상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한정된 시간 동안만 희생자로 선정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